지금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참만남, 참사랑, 참자. 이거는 제가 만든 건데, 제가 만들어 놓고 봐도 이거 너무 기가 막히다. 너무 기가 막힌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인간이 변화되는 하나의 변화의, 과정, 변화의 메커니즘이라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꿈꾸는 가장 높은 레벨이 뭐냐면 바로 참자아를 실현하는 거잖아요. 참자아를 실현한다. 메슬로로 본다면 자아 실현의 욕구를 이제 충족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자아를 실현한다는 개념은 뭐냐? 바로 의미 있는 사명과 비전에 맞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의미 있는 사명과 비전에 맞는 삶을 산다. 또 다른 말 자기다움, 자기다움의 삶을 사는 것이다. 자기다움의 삶을 사는 것이다. 자기답다라는 게 뭔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기답다라는 건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남들과 경쟁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남들이 잘 되는 것에 시기 질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자, 남들에 비해서 못난 자신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죠? 자기답다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자주 비유를 하는 게, 보리밭에 나면 보리가 되지만은, 보리가 배추밭에 나면은 잡초가 된다 그랬잖아요. 남의 자리에 나면은 아무리 보리라도 이거는 보리로서의 값어치가 없는 거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피어날 자리에서 피어나면은 나의 삶이 되지만, 즉 자기다운 삶이 되지만은 내가 피어날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피어나 버리면은 나의 삶이 안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자기답다라는 거는 자기가 피어날 자리를 안다는 것이고 그 시기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 질투가 없고 비교 경쟁이 없고 또 부러움이 없고, 자, 남은 남이고 나는 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답다라는 것은 또 이제 두 번째는 나만의 한 송이 꽃을 피우는 삶이다. 나만의 한 송이 꽃을 피우는 삶이다. 자, 꽃을 본다면 개나리도 있고 진달래도 있고 국화도 있고 코스모스도 있고 참 다양한 꽃이 있는데, 우리가 자주 또 이야기하는 게 가을에 피는 국화꽃은 봄에 피는 개나리나 진달래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개나리는 봄에 피는 꽃이고 국화는 가을에 피는 꽃이다니. 자, 저마다 피어나는 시기가 따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앞서 나간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죠. 내가 좀 뒤에 처져 있다 하더라도 굳이 좌절할 필요도 없고 열등감 느낄 이유도 없죠. 나는 나만의 피어날 시기가 따로 있으니까. 자, 그렇게 이제 어떤 한 송이 꽃으로 본다면은 나는 어떤 꽃을 피울 것인가, 그리고 언제 피어날 것인가, 이런 걸 이제 아는 거죠. 이걸 알면은 뭐 마음이 조급할 이유도 없고 마음에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도 없어요. 자, 우리가 우리 엄마가 아기를 임신했을 때, 아기를 임신하면 아기는 몇 달 만에 태어납니까? 10개월 만에 태어나잖아요. 아기를 임신했을 때 빨리 아기가 왜 안 나오지 이렇게 우리가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10개월 기다리면 되니까. 자, 아기를 임신한 엄마가 조급해하지 않는 것처럼, 자, 우리 삶에서 꽃을 피우는 것도 같은 원리라는 이야기죠. 왜 나는 빨리 성공하지 못하지? 왜 난 아직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지 못하지? 이거 조급해할 필요가 없어. 왜? 내가 피어날 시기가 있으니까. 그 시기를 난 아니까.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그 어떤 피어날 자리와 시기를 안다라는 것은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이걸 모르기 때문에 조급해하고, 또 남들과 비교 경쟁을 하고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다움이 뭐냐, 이제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된다. 또 이제 자기다움이라는 건 세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바로 삶의 예술 작품을 만드는, 자, 삶을 예술 작품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삶의 예술 작가가 되는 거죠. 이제 삶의 예술 작품이라고 한다면은 어떻습니까? 삶의 예술 작품은 하나예요, 여러 개예요? 삶의 예술 작품이 하나죠, 하나. 삶의 예술 작품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삶을 예술 작품이라 생각 안 해. 삶을 뭐 기계의 부속품 줄 생각해. 기계의 부속품. 자기 기계의 부속품 줄 생각하고 이제 삶을 살다 보니까 기계의 부속품은 여러 개잖아요. 그러니까 비교 경쟁이 되는 거예요. 기계의 부속품은 대체 가능한 삶이 되는 거죠. 우리는 대체 가능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어떤 조직에 들어가면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으면 나는 그 사람에 의해서 잘려놓는다 이 말이죠. 그리고 지금 내가 일을 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내 자리를 대체할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직장에서 불안한 이유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나보다 더 실력 있는 사람을 내리 누른다든지 뭐 그렇죠? 그 쉽게 말해 경쟁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왜 생기는 얘기지. 이 부속품끼리의 어떤 경쟁이거든. 근데 대체 가능성이 없다면 어때요? 자, 내 삶이 대체 가능성이 없는 유일한 하나라면, 자, 나라는 사람 또한 일을 할 때 나를 대체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한다면 어때? 이 세상에 나를 대체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자, 우리 직장에서 나를 대체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 세상에 나를 대체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한다면은 나는 경쟁을 할 이유도 없고 불안해할 이유도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왜 불안한 삶을 사는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를 기계의 부속품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계의 부속품이 아니라 나는 삶의 예술 작가이다. 삶을 예술 작품으로 만드는 사람이다. 이 사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삶의 예술 작품은 하나이기 때문에 이 하나인 나의 삶을 어떻게 예술 작품처럼 멋지게 만들 것인가. 이제 여기에 대한 해답이 이제 쉽게 말하면 참자아라는 거예요. 참자아. 참자아가 바로 이제 그런 거예요. 이런 참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은 통제력을 가져야 돼요. 통제력. 지난번에 해소감, 시감, 통제감 기억나십니까? 네. 그 통제감을 가졌을 때 가능하단 말이에요. 통제감. 통제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자기 책임이라는 거예요. 모든 걸 책임지는 자세. 통제감이 있다는 것은 누구한테 이유 변명을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자, 원망, 분노의 마음이 없다는 것이고, 자, 모든 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모든 것을 어떤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갖는 거예요. 원래 우리 삶에는 문제가 없어요. 원래 우리 삶에는 문제가 있으면 안 돼요. 모든 건 자원이 돼요. 자원. 미래의 어떤 의미 있는 비전과 사명을 이루기 위한 자원이 돼야 된다니까요. 시련 고난도 자원이고요. 아픔과 상처도 자원이 돼야 된다는 거죠. 실패도 자원이 돼야 되고요. 실수, 과오, 뭐 창피한 경험 이게 다 자원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원. 그런 경험을 했던 덕분에 더 가치 있는 더 의미 있는 비전을 또는 사명을 이룰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자, 아팠기 때문에 아팠던 그 경험 덕분에 아픈 사람들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실패한 경험 덕분에 우리는 어떻게 성공을 할 수 있는지 성공의 교훈을 얻을 수 있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언뜻 생각할 때는 뭐 아픔이라든지 상처라든지 시련이라든지 고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정말 내 삶에서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원망의 대상으로 보여지지만 그건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통제감을 갖는다는 건 뭐냐면은 어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경험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마음 상태를 갖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자, 이 상황을 또는 이 문제를 이 시련 고난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더 나은 미래의 의미 있는 비전을 위해서 말이죠.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자, 의미 있는 비전, 사명을 위해서 이 문제, 이 시련 고난, 이 아픔 상처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자, 어떤 좀 불행한 일이 일어난다면은, 자, 이 일을 어떻게 활용해서 내가 더 나아질 수 있을까? 뭐. 그런 질문을 던져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 통제감을 간다는 거는 이렇게 이제 모든 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자세, 감사의 자세, 책임을 지는 자세, 그런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은 뭐뭐 때문에가 없죠. 반드시 뭐뭐 덕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사고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런 통제감을 갖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이제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이런 통제감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를 온전히 사랑해야 돼요. 참 사랑을 해요. 참 사랑. 참 사랑은 자기를 온전히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상태를 참 사랑이라고 그래요. 참 사랑해야만 가능해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상태. 그러니까 긍정, 부정 모두를 사랑하는 거예요.
장점, 단점 모두를 사랑하는 거죠. 성공, 실패 모두를 사랑하는 것이고 행복, 불행 모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과 긍정 모두를 사랑하는 이 상태를 참 사랑이라고 그래요. 이건 제가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는 뭡니까? 부정, 긍정을 다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사람은 긍정만 사랑하고 부정은 사랑하지 않잖아요. 장점은 사랑하는데 단점은 사랑하지 않잖아요. 성공은 사랑하는데 실패를 사랑하지 않잖아요. 행복을 사랑하는데 불행은 사랑하지 않죠. 좋은 일을 사랑하는데 안 좋은 일을 사랑하지 않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불행하다가 그래서 힘들죠. 근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참사랑은 모든 걸 있는 그대로 온전히 사랑하는 상태다.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가능합니다. 훈련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훈련에 의해서. 자,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 모든 걸 받아들이면 돼요. 자기 수용. 있는 그대로 자기를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암시어 중에 이런 말을 넣어서 훈련하면 참 도움이 됩니다. 나는 나 자신을 아무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아무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자, 이 암시어를 많이 반복해 주면 좋아요. 자, 나는 나 자신을 아무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사랑합니다. 나는 나의 긍정과 부정 모두를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나는 나의 장점, 단점 모두를 사랑한다는 이야기고요. 나는 나의 성공, 실패 모두를 사랑한다는 것이고, 나는 자랑스러운 나의 모습, 창피한 나의 모습 모두를 사랑한다는 것이고, 자, 뭐 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나의 모습, 감추고 싶은 나의 모습 그 모두를 사랑한다는 것이고, 어쨌든 나에게는 조건을 달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나를 이제 받아들여 사랑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바로 자기 용서. 자기를 용서해야 됩니다. 자기 부끄러운 과거도 용서해야 되고, 자기가 저지른 실수도 용서해야 되고, 뭐 감추고 싶은 비밀도 용서해야 되고, 자기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용서는 어디서 나올까요? 자기 용서하는 마음은 자아의식에서 나와요. 자아의식은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바라보는 마음이죠. 자기 객관화, 다른 말로 자기 객관화. 자기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마음을 자아의식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마치 이제 저 하늘에서 나를 내려다보는 거죠. 우리 임사체험 이야기 들어봤죠? 내 몸에서 내 영혼이 빠져나가가지고 자, 내 몸 밖에서 나를 바라보는 거죠. 내 몸 밖에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부처님의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객관화시켰어. 그럼 잘 생각해봐요. 예수님이나 부처님은 나를 미워할까요? 나를 촉구를 달고 바라볼까요? 있는 그대로 나를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나 부처님이 나를 바라보는 것처럼 나를 객관화시켜서 바라본다. 그다음 사랑의 눈길로. 이게 자아의식이에요. 이 자아의식이 나오기 위해서는 자아 강화 훈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자기를 사랑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긍정문 낭독도 하고, 감사 일기도 쓰고, 자기 긍정 셀프 토크도 하고, NLP 체면 상상 시각화도 하고, 이런 다양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참 사랑이 어떻게 해서 가능한지 이해가 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요걸 하기 이전에 이제 꼭 필요한 게 또 뭐냐면 참만남 심리가족이라는 거예요. 참만남 심리가족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게 힘들어. 우선 참만남 심리가족 안에 들어와서 충분히 자기를 개방해봐야 돼. 있는 그대로 나를 드러내는 훈련을 한다 이 말이죠. 자, 지난 시간에 그 이야기했죠. 자, 나 자신을 100% 있는 그대로 드러내었을 때에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한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한번 다시 봐봐요. 여기 보죠. 자, 모든 인간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었을 때 100% 수용, 존중, 공감해주는 사람을 만나기 전에는 온전한 자신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바로 자기를 자아 개방했을 때 나를 온전히 받아주는 그 한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죠. 한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이상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조한 게 우리에게는 앤슬리 라빈스가 아니라 앤 슬리반과 같은 그런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서로에게 앤 슬리반 선생님 역할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참만남 심리가족은 딴 게 아니에요.
서로에게 앤슬리반 선생님이 되는 거죠. 자, 누군가에게 나도 앤슬리반 역할을 하는 거죠. 자, 나도 앤슬리반이 될 수 있다. 자, 나도 앤슬리반이 될 수 있다. 앤슬리반이 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앤슬리반이 되는 것은 지난주에 공부한 것처럼 평가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수용 존중해주고 공감대로 이해를 해주고 그리고 진정성 있게 있는 그대로 또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 역할만 하면은 앤슬리반이 되는 거죠. 이른바 서로의 치유사가 되는 거죠. 치유사. 이게 중요하고 그러다 드러내다 보면은 아픔 상처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자, 아픔 상처가 나왔을 때 이거 가만히 두면 치유가 되나요? 그래서 NLP 체면 치료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할머니들이 보면은 자기 아들 딸한테 했던 이야기 또 하고 막 수십 번 해도 치유가 안 되잖아요. 자, 이 아픔 상처는 개방은 했지만은 잠재의식 차원의 패트라되어 있기 때문에 패트라되어 있는 이 아픔은 아무리 개방을 해도 치유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개방을 했을 때 NLP 체면 치료 작업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또 코칭은 뭐냐면 코칭은 이제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방향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코칭이에요. 미래의 방향. 자기를 사랑하게 만들어주면서 미래의 방향을 잡아주는 게 이제 NLP 코칭인데 자, 이런 과정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산만한 심리가족 안에 들어와서 자아 개방을 하고 NLP 체면 치료를 하고 NLP 코칭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자아 강화 훈련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자아 의식이 생기는 거죠. 자기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자기를 용서하고 자기를 받아들이고 자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참 사랑 단계로 올라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통제력이 생겨요. 통제력. 이유 변명이 없어지고 원망 분노도 없어지고 억울함도 없어지고 모든 걸 감사하게 긍정적으로 또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긍정 책임지는 자세가 이제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게 되면서 우리는 자기다움을 실현한다. 이제는 비로소 남들과 비교 경쟁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시기 실수도 없어지고 남은 남이고 나는 나라는 자 그런 자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나만의 어떤 꽃을 피우고 나만의 삶의 예술 작품을 만들고 이렇게 나다운 삶을 사는 데 에너지가 집중되는데 그 결과로 바로 의미 있는 삶과 비전에 에너지가 집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 자아를 실현하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